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차가울 정도로 냉정한 이 페널티킥이 토트넘 팬들의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기 전과 등장한 후의 토트넘은 전혀 다른 팀이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이 손흥민 선수의 등장은 토트넘에게 역사적인 기록을 하나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은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극찬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팬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장면부터 일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강심장 아닙니까? 토트넘이 2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파넨카킥을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기 직전에 파페 마타사르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전부터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느낌인지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가 이미 넣었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인지, 영상 다시 살펴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차기 전에 이제 파페 마타사르가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이제 듭니다. 차기 전에 손 들고 얍.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토트넘 팬들이 이거 파페 마타사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보이기도 했고, 역시 캡틴 소니다. 해야 될 때 해주는 소니, 쏜넨카 장난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팬들은요,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파넨카를 찬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고 혹은 이제 비판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특정 방식으로 찼어야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토트넘 팬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팬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토트넘 내부 반응도 있었고, 이 골이 손흥민에게 필요했던 어떤 자신감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팬들도 있었지만, 몇몇 팬들은 이 페널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뭐 케인처럼 강하게 구석으로 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잘못된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토트넘 내부에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토트넘이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파넨카 킥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강단 있는 결정이기는 했죠. 이 파넨카 킥이라는 이 킥의 유래도 사실은 이제 체코 축구 선수인 안토닌 파넨카 이름을 따가지고 명령이 되었고, 1976년 유로 결승전에서 이 기술이 처음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진짜 큰 경기에 이 파넨카 킥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양 팀에게 굉장히 다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왜냐면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를 이기면은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갈 수 있는 5위권에 이제 뭔가 진입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이겼으면 46점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 뒤를 바짝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긴 다음에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를 졌으면 맨유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토트넘과 본머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본머스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본머스가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뭐 많은 해설자들 입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이 뒤집힌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가 등장했을 때였죠. 특히 애슬레틱지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이 드디어 이 벤치에서 나서는 선수들의 혹은 이제 스쿼드의 어떤 뎁스로 인해서 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의 라인업을 보면은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단소, 스펜스, 일단 뭐 후방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이날 경기 로메로가 좀 부진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면서 좀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였고, 미드필더진에서는 또 비수마, 벤탄쿠르, 사레인데 여기도 뭐 그나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이 대신 잇몸까지의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이날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출전시켰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정도의 라인업인데, 문제는 최전방에 이제 존슨 솔랑케와 함께 오도베르가 이제 출전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는 이날 경기도 공을 굉장히 많이 끌고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딱 등장한 타이밍부터 토트넘의 가장 좋은 공격적인 찬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실점을 먼저 얻어맞는 장면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들었던 좋은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르의 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까지 터지면서 토트넘이 가까스로 승점 1점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날 경기 이제 그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 메디슨 그리고 반더벤의 벤치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환상적인 모습이 최근에는 좀 덜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주심이 이제 그 광고판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7번 선수 들어간다. 야, 그 숫자를 봤을 때 환영하는 상대방 수비가 있을 수 없다.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다는 걸 보면서 기뻐할 만한 적군은 아무도 없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46분에 먼저 이렇게 교체되어 들어왔을 때부터 토트넘의 분위기가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체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는 가장 높은 평점인 7점대의 평점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구체적인 경기 기록을 살펴봐도 사실은 이날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인버티드 윙어의 느낌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히트맵이 보이죠. 손흥민 선수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터치라인을 거의 안고 사는 그런 전술을 강요받는데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본인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슈팅을 이제 넣었고 이게 골이 된 그 슈팅이죠. 그리고 이제 막힌 슈팅이 있었고 우드워크 그러니까 이 골대에 맞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 이 장면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딱 잡았을 때 본머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두 명이 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이 두 명이 붙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 두 명을 따돌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약간 패턴인데 두 번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다가오는 그 시점에 손흥민 선수는 이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한 명은 무력화되고 한 명만 뚫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반대로 쳤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각도가 나왔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벼락 같은 슈팅을 여기서 딱 보여줬는데 살짝 본머스 선수의 다리에 맞았죠. 이게 만약에 안 맞았으면 또 유효 슈팅으로 갔을 그런 슈팅이었는데 살짝 맞으면서 이게 골대에 맞아버리는 야, 진짜 어마무시하게 아쉬운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그 이후에 이어진 메디슨에게 또 패스를 받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아리자발라가 케파 키퍼에게 이제 좀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를 득점함으로써 토트넘의 어떤 컴백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있기 이전과 이후의 경기력이 아예 달랐고 사실은 전반전에 토트넘 어마무시하게 답답했습니다. 제가 뭐 당연히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전반전만 보고 끌 수는 없지만 저에게 그런 자유가 있었더라면 아마 전반만 보고 끄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의 굉장히 참혹한 경기력이 토트넘의 전반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야,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고 난 뒤에 토트넘은 확실히 달랐고 이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파넨카 킥을 이 상황에서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그리고 본머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파넨카를 찰 거라고는 상대 키퍼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큰 선수구나 어마무시하게 그 레전드급의 선수라는 것이 이 대형급 선수라는 게 아주 드러나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이기도 했죠. 이런 상황들에서 손흥민 선수가 바꿔놓고 있는 토트넘의 어떤 경기력 이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 없이 토트넘이 과연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역량이 확실히 좀 드러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뭐 과학 실험 같은 거를 하더라도 한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약간 변인을 조절해가면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없을 때 토트넘 진짜 최악이었고 손흥민 선수 있을 때 토트넘은 역사적인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이 옵타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이 2골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을 따낸 26번째 경기였는데 사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을 따낸 경기를 가장 많이 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30회입니다. 토트넘이 26번째로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죠. 토트넘에게 없는 끈기와 투지라는 부분은 결국엔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걸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